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져. 라며 슬퍼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시에 살고 있는 박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 숨겨진 비밀과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결국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자상하셨으며 자매 셋이 있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집안의 중심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필하며 가정을 잘 꾸려 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여름이면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데리고 바다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원도 속초로 갔던 가족 여행입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 지선이는 1학년, 막내 지숙이는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죠.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시면서 바닷길을 따라 달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바다는 더욱 푸르게 보였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우리는 아버지가 미리 예약해 두신 작은 펜션의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우리 자매들을 번갈아 가며 물에 안겨주셨고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래사장에서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인근 횟집에서 회를 사오셨고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 신나게 먹고 떠들었어요. 아버지가 손수 껍질을 벗겨주신 전복회를 입에 넣었을 때의 그 고소하고 쫄깃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이 쌓여가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쓰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나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밤 집에 들어오실 때면 저희는 항상 문 앞에 나가서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와의 행복한 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이 거짓된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자매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 하셨고,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자매들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약간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던 중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비밀로 했던 이야기가 그 유언장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매들은 유언장을 펼치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저희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와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에서 우리가 자라온 집과 재산이 사실은 첫 남편과의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 나는 첫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와 가치관도 다르고 외도를 하기 일쑤였어. 결국 우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단다. 이혼 후에 받은 위자료로 내가 이 집을 마련했고 그 집에서 여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야. 하지만 이 사실을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 나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 집과 재산은 나와 아버지가 너희를 공평하게 모두 사랑한 만큼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한 또 다른 남자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마저도 어머니의 비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낳아준 정과 키워준 정. 흔히 키워준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말들이 있죠. 남의 이야기라고 할 때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다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동생 지선이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막내 지숙이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져. 라며 슬퍼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혈육은 아니지만 키워주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동생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지선이는 어머니의 비밀을 기회로 삼아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자매들에게 냉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 항상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선이는 어머니의 비밀을 발판 삼아 자신의 몫을 더
크게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막내 지숙이를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선이는 지숙이에게 우리가 둘이 뭉치면 언니한테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이 집과 재산은 우리 둘의 것이어야 해라고 말하며 지숙이에게 언니인 저를 압박하게 했습니다. 지숙이는 지선이의 말에 설득당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는 심지어 어머니의 유산을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준 사랑과 관심이 다른 자매들보다 더 컸다는 이유로 더 큰 몫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선이는 이 과정에서 막내 지숙이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선이의 압박에 못 이겨 일부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선이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차지한 유산을 불리기 위해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지선이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선이는 이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리며 제가 언니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지선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는 결국 제게 등을 돌리고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저 돈을 위해 싸우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선이의 이런 행동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의 비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을 홀로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앨범에는 어머니가 첫 남편, 즉 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 그 비밀을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와 저의 현재, 그리고 지선이의 악행이 모두 얽혀있는 이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선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선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삶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선이와 다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옳은지 아니면 또 다른 파멸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로 인해 파괴된 우리 가족은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